모르는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진중권 선생의 댓글을 보면, 이게 트위터 멘션이나 댓글을 보면 감정적일 때가 많대요. 오케이. 근데 미학 오디세이 같은 책을 보면 되게 이성적이래요. 글쓰기에서 감정과 이성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감정이 촉발해서 글쓰기를 시작해도 글 쓰다 보면 혹시 이성적으로 되는지, 이 질문인데 제가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 책도요, 미학 오디세이의 문장하고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의 문장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는 완전 트위트 멘션 문장이거든. 그 극단적으로 다른, 아주 한쪽으로는 품격 있고 철학적인 문장과 다른 한쪽으로는 뭐 없고 이렇게 감정적인 문장 사이를 순식간에 건너뛰어서 오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김삿갓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헤테로글로시아라 그래가지고 박진이 이제 이질적인 언어의 이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질적인 언어가 있어요. 김삿갓에서 양반 문화, 왜냐하면 장원급제에 든 사람이잖아요. 이쪽 문화를 확 깨고 있고, 하지만 동시에 그 서민층에 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이제 시를 보게 되면은 한시를 뜻으로 읽으면 멀쩡한 한시인데 소리로 읽으면 소리를 읽으면 완전 쌍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문자 문화하고 기술 문화인데 바이오일링골. 그다음에 그 문자 문화는 굉장히 차갑고 이성적이고 냉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렌티르 소스라 해가지고 감정 섞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밤에 쓴 글 아침에 읽어보세요. 정말 민망하죠. 그리고 쫙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트위터라든지 이런 거는 글쓰기가 아니라 말하기예요, 사실은. 예, 글쓰기는 항상 1인칭, 3인칭이잖아요, 보통. 1인칭, 3인칭, 1인칭 저자가 3인칭 주제에 대해 쓰는 거고, 독자는 뭡니까? 2인칭 독자는 그냥 엿듣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는, 트위터에서는 이럴 때는 항상 상대가 있어요, 누군가에. 야, 딱 이렇게 웃고, 야, 임마, 개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러면 밑에다가, 아, 그래서 웃으시는군요. 이렇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야, 임마, 뭐, 진중권, 뭐, 별은 뭐,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넌 막 이렇게 건방지냐 딱 그러면서,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다음에 벼가 아닌가, 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대꾸 놀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감정과 정서와 그 다음에 확 노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난장판이잖아요. 그런 게 좀 있고, 하지만 글 쓸 때는 완전히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글쓰기하고 말하기는 좀 다르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넷 글쓰기는 대부분 뭐냐면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글을 쓰지만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막 그 얘기는 이제 진삿갓이다 그 말 아니야 지금? 제가 지향하는 글쓰기가 바로 김삿갓 글쓰기. 그래서 그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가 패러디 책이잖아요. 제목이 여러분 아세요 그 책?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월간조선인가요? 네. 거기서 냈잖아요. 네. 근데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해서 쓴 책이 2권짜리인데 제가 그걸 살아있는 현대의 고전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책 읽다가 3번이나 침대에서 떨어졌거든요. 웃겨가지고. 원래 그게 이제 그분이 박정희 막 찬양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그 지면 하나를 갖다 매일 전체면을 내가지고 전기를 했고요. 그다음 그걸 광고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맞불을 놔야겠다 그래서 그분 이제 조선일보에 매체력을 얹어가려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팔린 걸 보니까 제 책이 더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쪽 별로 안 팔리고. 근데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그 조갑재 씨 책을 살려다가 그 제목에 속아가지고 내 책을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메일로 감사하다고. 그런데 정말 보람 느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데 한자를 많이 썼어요. 예, 근데 이제 발족자 아래 하자, 갈지자에 말맞자에서 족하지마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했어요, 그죠? 파지 음경하고 반성의 말은. 예, 파지음경 이런 표현들. 하여튼 본인은 전혀 문제를 못 느낀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고 매체가 있다. 다르니까. 그다음에 그렇잖아요. 트위터라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에 가면 하이쿠라고 있잖아요. 하이쿠. 네, 딱 한 문장짜리. 일구.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트위터가 약간 그런 문학 실험의 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트위터의 글쓰기는 일종의 말하기다. 예, 말하기죠. 아니 그래도 니 묻은 맺힘을 뱉으라는 트위터가 아니고 책이잖아 그거는. 그것도 거의 구술체잖아요. 예. 그래서 구술체고 미아오디세이도 사실 구술체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점잖해졌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냈을 때 반응이 둘이었는데 이거 뭐 애들 보는 그림책이냐 이게 그림이 많어. 두 번째는 말투가 쌍스럽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표준이 되버렸죠. 세일러문 만화 이렇게 지팡이 들고 빙빙 돌면 변신 딱 하잖아요. 그거 하루에 10번씩 하시나 봐. 글 쓰면서. 김남희 선생님 고개 설렁설렁 흔드시는데 본인은 도저히 흉내 못 내겠다 그런 얘기죠? 흉내 못 내죠 저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남자친구가 두 분의 열렬한 팬이에요. 근데 특히 진샘의 되게 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식이었냐면 특히 트위터에 글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형식과 말투를 보고 난 이런 식의 말투로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남자친구는 맨날 저의 문제가 그 내용을 봐야지 지금 제가 하는 비판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하는 비판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용을 보지 않고 형식만 보면서 말투가 왜 저래?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자기만 잘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비판과 똑같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수습이 안 되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말투에 대해서 저는 진샘이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분 너무 천재잖아요.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어떤 제가 감히 따를 수 없는 수준의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김남희 선생은 저 혹시 도올 선생 만나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니 도울 선생님은 저기 하늘에 계시고 여기 땅에 계신 천재. 아 여기는 인간계예요? 인간계에 계신 천재. 나는 저는- 저도 중간계는 된다고 보는데. 중간계. 예, 중간계는 된다고. 20살 넘으면은 설득이 잘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설득한다 이렇게 한다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유물론적인 비판이라 그러는데 머리를 하면 막 비판하면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그 생각 똑같이 해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이렇게 몸이 한번 반응을 해야지 제대로 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발더 베냐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는 횡격막의 발작이 더 큰 진리를 주는 법이다. 횡격막의 발작이 이렇게 웃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틀린 거는 다음에 기억 못 합니다. 근데 쪽팔려 본 거는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조롱, 비아냥 이런 걸로 해서 그 스타일을 좀 구겨주는 거 있잖아요. 스타일 요즘 약간 슬쩍 구겨주는 정치 거. 카페에서 좀 그거 안 하신다고 불만들이 청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 카페에서 너무 얌전하잖아. 부드러워지셨어요. 네. 확실히 루비를 키우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정치 카페 게시판에는 그 때문에 불만 원성이 많아요. 진중권답지가 않다고. 왜 이렇게 나긋나긋해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준비를 너무 잘해 오시거든요. 패널 나오면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한 지식을 가진 패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유시민 타임라인에 가지고 일주일간 또 벌어지는 또 정리를 쫙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문 볼 필요가 없더라고. 난 그래가지고 기다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진행자는 알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걸 질문해야 돼. 내가 정말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묻는 주로 이제 질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하여튼 뭐 어느 한쪽으로 가면 또 항상 또 반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남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는 진 교수가 대통령 출마하면 안 하면 돼. 그죠? 출마 안 할 건데 뭐 어때? 그거 자기의 개성이지. 그죠? 원래 표 얻을 사람들은 대중에게 아부도 해야 되고 예의 바르게 보여야 되지만 지식인들이 대중한테 아부하는 거는 원래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풍토를 보면 정치인 못지않게 지식인들이 대중에게 아부해요. 칼럼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은 솔직히 국민이 왕인 시대 아니에요? 지금 니 무덤에 침을 뱉으면 새로운 버전으로 재출간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분위기 보면. 응? 근데 그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왕인 국민이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뭐 잘못하면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통촉하시옵소서. 그러고 너 이 금방지게 그따위 소리 할 거야 이러면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대들어야 그게 충신이지.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되지만 표 못 받으니까. 그러나 지식인은 사실 대중한테 아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잘못 뽑았으면 잘못 뽑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나갔나?